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앞서 기침으로 인사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이배입니다. 예. 자, 설 연휴 마치고 5.18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고 5.18 유공자가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다. 이런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성환 의원님. 예, 이게 공청회 자리인지 5.18을 모독하는 자리인지가 헷갈렸죠. 네. 그런데 이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역사는 사실이지 소설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건 이미 이제 그렇지 않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부추기는 의도가 뭔지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 역사적인 사실로나 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으로나 보나 이미 5.18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났고 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소위 냉전적 사고로 냉전의 안경을 낀 사고로 보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이참에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 의원님, 예. 이게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해서 지금 이 공청회가 이루어졌다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그 위원을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 예.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죠. 네. 한국당에서 추천한 세 분 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그 중에 그 권태호 그다음에 이동욱 네. 두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을 나름 그때 이제 그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 공청회에 온 지만원 씨가 왜 왔냐? 원래 처음 한국당이 그 지만원 씨를 추천위원으로 예.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사태가 번진 건데요. 진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럽고 네. 제가 또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것도 현직 의원님들이 그분들의 그런 어떤 행태가 결국은 이 국회의 그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꾸 국민에게 비춰져서 저 또한 이제 그 부분에서는 빨리 이거를 수습해야 된다. 그래서 좀 한국당이 나서서 네. 그 당 차원에서 좀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당대표 후보들이 입장을 좀 밝히고 이러면서 좀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라는 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지금 여야 4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당이 윤리위 제소 법적 조치에다가 지금 논란이 된 의원 3명의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바른미래당도 여기 함께 예, 있는 같이 거고요. 했습니다. 오늘 11시에 저도 제명안 그러니까 윤리위에 제소하는 네. 그 이제 제소안을 제가 직접 제출하고 왔고요. 예. 국회 사무처에 뭐 거기에는 이제 그 징계 수위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제명 등 가장 강력한 조치가 치러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위 그 제소하고 나서 그 이후의 절차 같은 경우 제명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윤리위에서 제명을 하려면 이제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적의 3분의 2. 예, 이제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윤리위를 통과해야 하고 이제 본회의에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건도 그렇습니다만 이 결국 국민들의 이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식에 따라서 저는 제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그 본인들이 여전히 지금 뭐 발뺌을 하고 이 진정한 사과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걸로 봐서 좀 엄격한
단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윤리위에 그 제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전에도 그랬었으니까. 예. 최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윤리위원장이 또 한국당의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윤리가 제대로 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국회가 좀 부끄러운 모습인 거고요. 저는 뭐 이번에 한국당에서 그 5.18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명확한 좀 얘기를 하고 네. 그게 진짜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주의 역사로서 이미 법제화돼 있고 뭐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수용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되는 그런 의원님들에 대해서 좀 강력히 당내 징계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회에서 윤리에 제소하고 계속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없으면 야 3당과 함께 국민 퇴출 운동까지 벌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그 활동을 펼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 당도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의안을 냈고 또 예. 다른 야상당과 함께 공조해서 지금 국회 윤리위 제소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출당 네.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윤리위의 제명까지 같이 추진한다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윤리위를 통한 제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명이 어렵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과 함께 별도의 뭐 이제 서명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단죄 그리고 5.18에 대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 또 다른 뭐랄까요 네. 망언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참에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의 그 3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는 그 오늘 그 광주로 내려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사과를 지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청와대가 그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는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통령이 임명 거부한 두 분은 예. 처음 그 추천됐을 때부터 자격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이 거부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문제는 한국당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꾸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면은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이 이런 식의 그 비협조로는 또 이 위원회 자체가 이제 굴러가지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오늘 이제 발언을 했지만은 법을 바꿔서라도 위원회 전원 구성이 안 돼서 못한다면 뭐 일부만 구성되더라도 그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진상규명위원이 지금 그 임명이 되어야지만 이게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전원이 임명이 되어야 예. 임기가 개시가 되게 현행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부터 자유한국당 쪽에 지금 의원들께는 좀 입장을 좀 듣고자 해서 계속 연락을 드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아직 지금 저희가 섭외가 안 되어 있는데 또 의견 또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6님. 망원 국회의원을 무조건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일이라고 봅니다. 7105님, 윤리위 제소하고 제명 요구해도 자유투표하면 부결될 게 뻔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그만하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기자들에게 국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청와대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최이배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신지요? 일단은 그런 폭로가 나온 것 자체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검찰에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루킹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봐라. 또 두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만일 그게 사실이고 진짜 지시를 받고 이행을 했으면 그 정보를 분명히 위에다가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이 보고 내용이 과연 청와대에서만 끝날 것이었느냐라는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정보가 만일 혹시라도 김경수 지사의 쪽에 흘러갔다면 방어하는 사람 쪽으로 수사 내용이 미리 흘러갔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이거는 이제 또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검찰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지금 팩트는 이제 확실한 거거든요. 네. 댓글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2017년입니다. 당시에 선관위가 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18년에는 추미애 당대표가 또 고소를 해가지고 다시 이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때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되게 이제 미진하게 하면서 결국 이거는 이렇게 정부에 맡길 일이 아니다. 특검 가자 해가지고 특검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에 경찰과 검찰의 이 부실 수사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하게 이 부분 또 밝혀야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청와대가 네. 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또 이후에 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는 시비를 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청와대도 정부도 나서서 다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예, 그 팩트 확인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알아봐라라고 2018년 7월달에 그 단체 카톡방에 내용이 올라갔고 그 내용이 올라가고 난 13분 후에 USB에 김경수 지사의 메신저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더라. 네. 기자를 취재해서 그 내용이 전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태우 수사관이 예컨대 특검의 USB 내용을 은밀하게 사실상 그 내용을 확인했다든지 혹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전체 내용의 팩트는 그런 게 뭐가 있다던데 알아봐라라고 했고 거기에 김경수 지사의 메신저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가 전부예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카톡방에 내용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답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얘기를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일종의 마지막으로 그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팩트 체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청와대 특검반이 알아낸 드루킹 수사 정보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흘러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계속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내용의 팩트가 결국에는 그 단체 카톡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내용이 그렇게 부풀려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말씀대로 이제 카톡방의 결과물은 그럴지 모르겠으나 만일 진짜 그게 실행이 됐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조사가 됐고 조사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뭐 카톡방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보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또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에 주고받은 대화가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다뤄달라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상상은 자유입니다. 아까 김미성 의원 얘기했지만 역사는 사실이지 소설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팩트에 근거해서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제안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어제 넘겼습니다.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이제 서게 됐는데 우선 수사는 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후에도 이제 문제는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검찰 쪽에서는 조사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지금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현직 의원이 있고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이렇게 세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직 의원은. 그리고 이제 전직 의원들이 또 전직 의원이 있고 또 있는 거고 아직 안 밝혀진 분이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이 있는 거죠. 법사위원이 있고요. 예. 전직 의원은 이군현 의원하고 노철래 의원 두 분이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 명단은 더 지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여러 이야기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을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제가 법원까지 이제 가서 항의 방문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19대 때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대법원이 노력하는 과정에 대국회의 뭐 전략이라고 하면서 그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그 의원들의 어떤 그 청탁의 내용이랄지 또는 이 의원이 누구랑 친한지 뭐 이런 대한 친소 관계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라고 지금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원 그 전 차장의 공소장에 보면 여러 문건들이 나오고 그런 문건들의 그 정황들을 보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건을 포함해서 17가지 문건, 공소장에 나온 17가지 문건을 법원에다가 제출해달라. 그걸 밝혀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과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재판 청탁이나 이런 재판 거래가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또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제 그걸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고 재판 중인 사건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개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제출 못하겠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법원의 태도가 굉장히 이제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솔직히 법원이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은 같이 노력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더 명명백백히 밝혀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거 드러내지 못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사법 정의, 상권 분립,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성환 의원님은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과거의 구습하고의 단절, 소위 적폐청산을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고 있고 이제 사법농단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주요한 과제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소위 재판 청탁과 관련한 얘기가 있어서 국민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는데요. 저는 검찰이 좀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소 억울한 분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유동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사법부에서 일종의 그 재판 대응 전략을 짜서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네. 문제가 되는 건 법적으로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닌 것대로 해줘야지 이게 일종의 언론의 흘리기 방식으로 모욕 주기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참에 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처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그 사법농단에 대해서 척결을 해야 되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오셨고 네. 또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제 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문제라든가 이거 탄핵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또 정작 지금 이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유동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 재판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이 지금 있는 것으로 드러나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기 동네에 아는 분의 아들과 관련한 것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것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금 주요 당직에서 물러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내부에 잘못된 네. 관행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단죄라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이제 이 판사들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 네.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판사들이 아직 물러나지 않고 현직에서 계속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판부를 국민들이 신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탄핵을 하는 것, 그것도 엄격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하신 말씀 있어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검찰 쪽으로 공이 넘어가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법원이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예. 결국 법원이 계속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검찰이 아무튼 그 양승태 그다음에 고영한 박병대 이분들 이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관련된 그 법관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조만간 이거에 대한 그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가담자와 적극 가담자 이런 걸 잘 구분을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지만 저는 법원이 그 전에 스스로 네.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금 이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높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라는 좀 평가를 말씀드리고 좀 법원이 적극 나서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 들어보는 정치화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 계속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6090님, 부풀리자는 게 아니라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식 태도가 점점 더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형민님, 과연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폭로할까요? 0377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기가 그리도 힘들까요? 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손혜원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최이배 의원께서 이거 대표 발의하셨나요? 예. 예, 이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법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이제 좀 개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누군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뭔가 맡긴 거니까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반적인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준 거거든요. 회사로 따지면은 주주들이 권한을 이사에게 위임해 줘 가지고 이사가 경영을 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이 그 위임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뭐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즉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이익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인적인 이익은 자기가 오히려 누르고 공익을 위해서 먼저 일해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요구하는 충성의 의무라는 것인데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아무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게 이제 19대 때부터 법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당시에 법안이 이제 결론을 못 낸 이유가 이 규제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직무 관련성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해 충돌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방지할까라는 방법이 제척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의사 결정에서 빠지는 거죠. 근데 고위공직자는 워낙 방대한 범위의 직무를 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은 그 관련된 어떤 기업에 일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해석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논의가 안 돼서 이제 결국은 포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20대 국회 들어와서 19대 때 논의한 것을 좀 뛰어넘어서 좀 더 합리적인 제안으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 이해 관계가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공개를 그러니까 등록을 하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그걸 다 공개해서 미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다 검증받게 하자.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그거를 항상 점검을 하는 거죠. 이게 혹시 나의 사적 이익과 충돌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스스로 걸러내는 자정작용을 만들어내고 사후적으로 검증시키자라는 큰 틀에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발의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최 의원님 그 법안 발의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도중에 손혜원 의원이 이제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여전히 부동산 투기 논란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목포의 구도심 다 허물어져가는 구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것과 이해충돌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우리 사회의 이제 민주주의 수준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서 특히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좀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대 때 소위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부정청탁 금지 분야만 살렸고 이해충돌 방지 분야는 사실상 그때 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최 의원님 법안과 같은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좀 잘 담아서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소위 공직을 통해서 얻는 정보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함께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이배 의원께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자회견을 손학규 대표가 가졌습니다. 1년 됐는데 최근에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이제 당 정체성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손학규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 간에 만남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갔는지 의견들이 교환은 됐는지 갈등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난 금, 토일 이제 의원 전체 참여하는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한 7시간 되는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고요. 의원님들마다 진짜 다 자신의 속내를 밝히면서 당에 대한 생각들, 당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당이 개혁 보수라는 것을 딱 내걸고 그러한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네. 또 물론 여기에 일부 이제 같이 뜻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께서는 이제 중도 개혁이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당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예. 우리 당은 이제 진보와 보수를 모두 배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모두 같이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서 중도 개혁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 주장했고 또 많은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같이 뜻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보수라는 특정한 어떤 이념을 꼭 굳이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논쟁이 솔직히 뭐 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누구도 뭐 제가 보기에는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 부분은 뭐 딱 어떻게 정답이 있어서 일단락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우리 당이 추구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모두 아울러서 중도 개혁의 길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당연히 개혁적 보수의 길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개혁적 보수라는 것을 더 표방하고 또 전략적으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유승민 전 대표가 나서서 네. 역할을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계속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을 뭐 꼭 몇 분이 나가서 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 내에서 충분히 포괄하고 포섭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적인 논쟁을 하고 이 논쟁이 뭐 결국은 민주주의 정당에서 되게 좋은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총선 앞두고는 뭐 거취를 결정할 것 같다라는 뭐 의견도 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연찬회 끝내고 뭐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듣고 기자분들이 많이 이제 또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일부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현장에서 누구도 당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에서 보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네. 뭐 당을 떠나서 그렇게 하려고 뭐 이렇게 수순을 밟는다라는 그런 것은 좀 외부의 그냥 확대 해석이다 생각합니다. 예. 바른미래당 당내 얘기라서 김성환 의원님께는 시간 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